중요 정보입니다. 폐업지원금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혹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은요, 무조건 폐업지원금 600만원 챙기셔야 됩니다. 폐업 고려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꼭 영상 보시고 대상자 조건 확인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도요,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곧 마감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공문이고요. 여러분, 점포 철거비 지원,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폐업 지원금으로 알려져 있죠. 뭐예요? 여러분께서 점포 철거, 원상복구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게 원래 4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원래는요 200이었습니다. 옛날에는 200에서 400으로 올랐다가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서 600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와, 이거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났는데 폐업을 하셨대요. 2달 전에. 그런데 이걸 안 받으신 거예요. 점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청 안 했냐고 했더니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꼭 신청하십시오. 지금도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기폐업하신 분들 있죠. 난 이미 폐업했어, 나는 이제 기회가 없겠지. 아닙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원금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7월 11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그래서 7월 11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최대 400만원 한도입니다.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은 최대 600만원 한도예요. 왜 그러냐면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400에서 600으로 올랐던 게 이번에 그 이회에 2차 추경 통과되면서 예산이 보강이 되면서 200만원이 더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 이전에 내가 폐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00만원. 이후에 폐업했다? 600.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원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이미 폐업하신 분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10년 전에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이에서 2025년 7월 10일 여기까지 폐업하신 분들이 400이고요. 여기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은 600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폐업을 했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폐업하신 분들,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폐업했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1년 전에 폐업했어. 이런 분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점포 철거 지원비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지급 기준은요,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세금 계산서, 요게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카드로 하셨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철거 업체가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하셔야 돼요. 자력 철거 안 됩니다. 내가 점포 철거를 내가 했어. 이거 안 돼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지. 왜냐면 비용을 인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신청 자격 들어갑니다. 이거 별표 5개 칠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신청 자격 첫 번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죠. 자, 기폐업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자, 기폐업자는, 기폐업이 뭐예요?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입니다. 자, 별표 5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위 분들이, 내 주위에 폐업하신 분이 있어, 아니면 내 가족 중에 폐업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하셨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400 받으셔야죠. 그죠? 폐업 예정이신 분들, 되죠. 당연히 폐업 예정이신 분들 정산 서류 제출 시 폐업 사실 증명은 제출 가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어렵지 않죠. 임차, 유상 임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 임차 계약서 안 돼요. 유상 임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 서류거든요. 이런 분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 어렵지 않죠. 이거 폐업자이면 되고, 당연히
장사하는데 뭐 2달 안 하겠어요? 2달 이상 했을 거고. 임차 계약 있으신 분들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대상자는 큰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참여 제한,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원이 안 되는 사람 말씀드릴게요.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하신 분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받으신 분들, 이미 폐업 지원금, 그러니까 점포 철거 비용을 받으신 분들 안 되고요. 주거 용도 건축물 뭐예요? 뭐 주택, 아파트로 돼 있는 거, 요거 안 되고요. 유사 사업 수혜자 안 되고, 사업장 이전 안 됩니다. 폐업이 아니라,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폐업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사업장을 이전한 케이스, 이거는 폐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안 된다. 재업종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원 절차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별표 5개예요. 자, 대상자 확인했죠? 그러면 지원 절차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직 내가 철거 폐업을 완료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신청 서류 먼저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폐업하고 철거 다 했어. 이런 분들은 신청 서류 플러스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시니어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나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폐업을 고려 중에 있고 폐업을 할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일단은 철거 폐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신청 서류를 먼저 냅니다. 근데 나는 이미 폐업을 했어. 점포 철거했어. 그러면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정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썼다라는 거, 철거를 했다는 걸 인증받아야 되거든요. 요게 진짜 중요해요. 요거 우리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 있죠.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임대차 계약서는 다 뭐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정산 서류, 이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폐업사실 증명원, 이것도 발급하는 거 문제 없죠? 공사 내역서입니다. 잘 보세요. 공사 내역서. 자, 철거 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 내역서. 그러니까 철거 업체가 나의 의뢰를 받아서 철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사 내역서가 이제 서류상 필요하고요. 발급처가 당연히 이제는 공급받은 자, 공급자, 정보 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철거한 쪽으로 공사 내역서를 끊어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철거 비용을.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그래서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이미 사업장을 폐업했잖아요. 그럼 내가 철거 업체한테 가갖고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난 사업자가 이제 없는데 폐업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체 확인증.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현금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계산서가 오고 갔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줬다라는, 철거 업체로 돈을 줬다라는 그 이체 확인증. 현금 거래 불인정합니다. 현금 주고 끝난 거 불인정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그 점포 철거 비용을 생각을 못했던 거야. 지원금을 생각 못해서 현금 주고 끝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철거 업체한테 전화하셔갖고요. 부가세 10% 더 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어차피 이체 확인은 있으니까, 이체 확인은 어차피 보낸 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으로. 그래서 세금 계산서 이제는 받고 이체 확인증 같이 하면 되죠. 현금 거래는 불인정되니까 기억하시죠? 요거 이체 확인증 필요하고요. 돈을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체 확인증은 뭐 은행 어플 들어가셔서 이체 확인증이라고 해서 캡처분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보냈던 거,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냈던 거 은행 나오잖아요. 은행 앱에 그거 캡처본도 인정한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 게 아니라 카드로 했어. 네, 카드로 낸 거죠. 자, 그런 경우 카드 대금 완납 확인증 제출. 이거는 뭐냐면 철거 비용에 대한 카드 대금 완납 확인증인데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드 대금이니까
카드를 먼저 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카드 대금을 냈냐 이거예요. 카드사로. 왜냐하면 이게 꼼수를 부리는 분들 있습니다.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카드 대금을 다 완납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 없죠. 이것도 카드사를 통해서 그냥 완납 확인증 받으면 되니까 그달 거, 그달에 나갔던 거,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 서류 잘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진인데요. 이거 별표 5개입니다. 자, 뭐 통장 사본은 뭐 당연하고요. 그냥 통장 사본 제시하면 되고, 가장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점포철거에 대한 전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점포철거를 했느냐, 그 입증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철거하기 전과 철거한 후의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기폐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지원금 생각을 못하고 이미 다 그냥 공사 끝내놓은 거야. 그러면 예전에 영업했던 사진들은 있겠지만 철거 후의 사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미 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 공사 전후 사진, 내 외부 사진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그러니까 나는 떠났고요. 임차 계약이 끝났기 떠났고, 그러면 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철거 후의 사진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사람이. 그럼 타 사업장 입점 상태의 사진, 이해되셨죠? 아,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타 사업장이 입점한 상태니까 그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 입증이 되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철거를 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현장 점검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점포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신청 못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써요? 공문에 어떻게 써져 있죠?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타 사업장 입점 상태 사진이 있으면 되는구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점포철거 지원비는. 그래서 중요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 이젠 여러분의 판단이 드실 겁니다. 내가 서류 준비할 수 있겠는데? 이거요, 서류 준비만 하면 얼마짜리예요? 최대 6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폐업하신 분들은 400만 원짜리예요. 서류 준비할 의욕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준비하셔서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폐업자 돼요. 그런데 여기 써져 있듯이 이 기폐업자 7월 11일 이전은 400만 원, 7월 11일 이후 600, 7월 11일 이전도 그냥 10년 전, 막 5년 전이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요분 아마 지금 정보 보고 해당하신 분들은 아마 환호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벌써 폐업해서 2년이 지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류 준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곧 끝나요. 이제 연말입니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이거 예산 소진되면 끝나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신청 방법은요, 여러분 그 소자공 카페 오십니다. 소자공 카페. 자, 네이버 가셔서 소자공, 벌써 66,000명이네요 우리 회원수가. 자, 소자공 카페에 들어가시고요, 이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면 돼요. 그럼 카페 나오죠. 자, 메인 화면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클릭. 그러면 여기에 원스톱 폐업 지원 보이시죠? 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살아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거 흑백으로 바뀝니다. 예산 소진되면 끝나요. 자, 여기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돼요. 원스톱 폐업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이 점포 철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 신청하기 보이시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만간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신청 기간은 모집 기간이면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연말 되면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신 분들은,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요. 여러분 뭐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의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 그리고 얼마 전에 저랑 대화 나눴던 우리 여정 가족님, 그러니까 여정 대학 우리 멤버시죠. 예, 제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 이제 폐업 2달 전에 폐업하셨던, 누군지 아시죠? 이 방송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만간 그러면 점포철거 폐업지원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 약속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해당되시죠? 우리 여정 가족님. 그러면 2달 전이면 600만 원이겠네요. 그죠? 600만 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정보를 막 드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또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또한 지원금을 해당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거 같았으면은 못 받을 거 제가 다 옆에서 경제 비서로서 챙겨드리고 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요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어차피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주위 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셔서 꼭 지원이 됐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저도 오늘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 또 방송 가서, 뉴스 프로그램 가서 또 부동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이 방송은 뭐 경제 뭐 부동산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뭐 방송에서 여러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방송 보다가 제 얼굴 나오면 되게 반가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정님 봐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좋은 도움되는 정보 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